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크래시TV의 크래시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턱시도를 입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의 주제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007 007 시리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가 되는 No Time to Die 개봉을 기념해서 오늘은 제임스 본드의 여러 아이템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임스 본드는 어떤 남성의 스타일의 좀 끝판왕의 느낌이거든요. 이 007 시리즈 영화가 개봉을 할 때마다 제임스 본드의 모든 아이템들이 화제가 되죠. 수트나 시계나 기타 액세서리들이나 자동차나 항상 제임스 본드는 최고의 남성 아이템을 착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임스 본드의 아이템들을 총정리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냐면 원래 개봉일이 2020년 4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작비가 약 2억 5천만 달러래요. 역대 007 시리즈 중에 최고의 제작비이고 이 러닝타임도 역대 시리즈 중에 제일 길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007 시리즈 최초로 IMAX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용산 오랜만에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또 007하면 액션씬이잖아요. 유난히 좀 힘든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니엘 크레이그가 촬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촬영이 좀 오래 연기되기도 했었고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크게 다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역대 제임스 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대는 숀 코네리, 2대는 조지 라젠비, 3대는 로저 무어, 4대 티모시 달튼, 5대는 피어스 브로스넌, 그리고 마지막 6대가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영국 배우들이 제임스 본드를 연기를 했는데 특히 제임스 본드의 의상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트 차림의 교본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제임스 본드들의 수트들을 쫙 보면 그때 당시의 유행을 또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제임스 본드는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처음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제임스 본드로 선정이 됐을 때 이질감 같은 걸 좀 느꼈었어요. 이제 역대 제임스 본드는 헤어 컬러가 이제 흑발이었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더라도 체형 자체는 좀 슬림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니엘 크레이그는 헤어 컬러도 이제 금발이고 눈동자 색깔도 엄청 파란색이시잖아요. 게다가 몸도 근육질,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제임스 본드에 어울릴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제임스 본드가 탄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6년에 카지노 로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제임스 본드를 연기를 해주셨는데 역대 제임스 본드 중에 최장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비해서 이 출연한 영화 수는 5편으로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제임스 본드가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전까지는 이 제임스 본드의 캐릭터가 되게 평면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볍고 바람기도 있고 능력은 되게 출중하고 사교성도 매우 뛰어나지만 어딘가에 정을 막 깊게 붙이거나 뭔가 감정이 깊게 드러나거나 이런 장면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는 엄청 입체적이에요. 첩보 요원으로서의 고뇌라든지 노장으로서의 한계? 게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베스퍼.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이 제임스 본드에 매료되게 했던 요인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도 bomber 재킷이나 하이킹 부츠, 청바지 이렇게 이전 제임스 본드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패션도 많이 선보였었어서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차기 제임스 본드는 누구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가 정말 많죠. 좀 유력한 후보로 뽑히는 분이 이제 토마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액션씬이나 수트발 이런 것들은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더티 섹시 느낌이잖아요. 수려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젠틀함보다는 터프한 막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톰 히들스턴 로키 시절 기존 제임스 본드의 어떤 슬림한 체형이랑 깔끔한 외모와 이런 수트발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톰 히들스턴이 좀 살짝 포쉬 액센트를 쓰시거든요. 너무 좀 귀족적인 액센트를 쓰시는 거죠. 상류층 외동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필드를 막 뛰는 첩보원 역할이 좀 어울릴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차기 제임스 본드에 가장 어울리는 분은 헨리 카빌인 것 같아요. 슈퍼맨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위쳐에도 나왔었고 외모적인 부분도 기존의 제임스 본드랑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뭔가 히어로 이런 거를 하셨어서 그런지 좀 정의로운 캐릭터가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임스 본드의 아이템을 알아볼 건데 아무래도 현재 제임스 본드가 다니엘 크레이그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임스 본드의 수트 바로 톰 포드입니다. 톰 포드는 퀀텀 오브 솔라스, 스카이폴, 스펙터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임스 본드의 의상을 담당했다고 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톰 포드 남성복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제작이 됐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톰 포드가 추구하는 엘레강스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진짜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화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핏이 다니엘 크레이그만큼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 1대1 숀 코넬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좀 날렵하고 세련되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때에 비교해서 이 팔과 바지 핏이 되게 슬림해졌고 타이 같은 경우에도 좀 슬림한 걸 많이 매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007 스펙터가 개봉을 했을 때 개봉 기념으로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었던 수트나 코트 등의 의상들을 007 컬렉션 캡슐 라인으로 발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오피셜 모델 컷을 보면은 되게 또 슬림한 모델분이 그걸 입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으셨을 때보다 좀 특별함이 안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톰 포드 S2는 최고이죠. GQ 인더박스 촬영을 할 때도 한 편 입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좋아요. 다음은 제임스 본드의 셔츠입니다. 숀 코넬이 이후에 모든 제임스 본드가 다 똑같은 브랜드의 셔츠를 입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은 턴불 앤 아서입니다. 제임스 본드 뿐만 아니라 영화 킹스맨의 콜린 퍼스나 테른 에저튼도 똑같이 턴불 앤 아서를 입었었어요. 턴불 앤 아서는 1885년에 설립된 영국 비스포크 셔츠 브랜드인데요. 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제 찰스 왕세자를 포함을 해서 왕실 일가에서도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턴불 앤 아서의 셔츠는 이제 1962년에 007 살인면허라는 시리즈가 있었죠. 그 시리즈 감독이 이제 테렌스 영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길을 걷다가 텀블 앤 아서의 칵테일 커프라는 디자인을 보고 이 브랜드를 섭외해서 제임스 본드를 입히기 시작한 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건 기성복이 있으면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비스포크이기 때문에 접할 방법이 없네요. 자, 다음은 제임스 본드의 구두입니다. 두 가지 브랜드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처치스. 국내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죠. 1873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클래식 슈즈 브랜드이고요. 영국인들이 가장 포멀하게 여기는 캡토 옥스포드 콘술로 유명한 브랜드이죠. 가격대는 70에서 100만 원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5대 제임스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이 골든아이에서 처치스의 밤색 브로그를 신었었고 다니엘 크레이그도 퀀텀 오브 솔라스에서 처치스의 필립 브로그를 신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장하는 슈즈 브랜드는 크로켓 앤 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유니페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브랜드이죠. 1879년에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창립된 브랜드이고요. 왕실을 비롯해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크로켓 앤 존스의 슈즈를 애용하고 있고 노 타임 투 다이에서도 제임스 본드의 슈즈를 맡게 됐습니다. 이 007 리미티드 에디션 밑창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제임스 본드의 시계입니다. 저도 지금 착용을 또 하고 있는데 여러 시계 컨텐츠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사실 현재는 오메가가 이제 제임스 본드의 시계를 협찬을 하고 있지만 역대 제임스 본드를 보면 롤렉스, 태그 호이어, 해밀턴, 세이코까지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007 초기 시절의 제임스 본드의 시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였고 이안 플레밍의 원작 소설 속의 제임스 본드도 롤렉스를 착용한다는 설정이 있었죠. 근데 1995년 골든아이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오메가를 착용을 하고 있고 각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특징을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발매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펙터 편에서 나왔던 나토 버전 시마스터가 진짜 예뻤어요. 컬러의 조화 같은 게. 제임스 본드가 이제 해군 출신이라는 설정 때문에 이런 다이버 워치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다이버 워치는 뭐 포멀이나 캐주얼 다 잘 어울리고 질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차고 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임스 본드의 기타 액세서리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선글라스는 톰 포드 제품을 좀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장갑은 벤츠와 멀버리 제품을 착용을 합니다. 서스펜더는 오늘 저도 또 착용을 했는데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거의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서스펜더 브랜드인 알버트 서스턴의 서스펜더를 제임스 본드가 착용을 합니다. 저도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이고 워낙에 유명인사분들이 많이 착용을 해서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폴에서는 여행 가방이 나오거든요. 글로브 트로터라는 브랜드의 대표 상품인 오리지널 브라운 수트케이스가 나옵니다. 글로브 트로터는 재밌는 게 이제 코끼리의 무게를 이겨내는 가방으로 또 유명하고 이걸로 이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노 타임 투 다이에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노 타임 투 다이 러기지 컬렉션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다음은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입니다. 일명 본드카. 최초의 본드카는 지금 이제 없어진 브랜드인데 영국의 루츠 그룹이 1953년에 만든 썬빔 알파인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루츠 그룹이 막 브랜드 밸류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차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었어요. 지금 봐도 정말 저는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쁜데 당시 제임스 본드랑 정말 잘 어울렸었고 그 다음에는 벤틀리의 컨버터블이 있죠. 실제로 이제 007 소설의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이 르망 레이스에서 벤틀리를 보고 너무 반해서 이 소설에 제임스 본드의 본드카로 등장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에도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지금까지도 가장 본드카로 유명한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DB5는 본드카로 가장 많이 사용된 제임스 본드의 상징이에요. 이 주요 기능들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헤드램프에서 이제 기관총이 나간다든지 번호판이 막 변경이 된다든지 비상시에 조수석 탑승자를 탈출시키는 기능 그리고 옆 차량의 타이어를 격파하는 기능 뭐 연막탄, 방탄 기능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죠. 이 에스턴 마틴이 이번에도 또 나와요.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신형 본드카로 벤티지와 DBS 슈퍼레제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에스턴 마틴 언제 한번 타보나. 자, 마지막은 제임스 본드의 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칵테일 컨텐츠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임스 본드는 007 살인번호에서부터 보드카 마티니를 주문을 해요. Shaken, not stirred. 이렇게 젓지 말고 흔들라는 거죠. 소설 원작의 작가인 이안 플레밍의 경험에서 나온 명대사인데, 러시아에 갔을 때 진이 없는 바에 갔나 봐요. 진이 없으면 보드카를 넣고 얼음이랑 같이 흔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모티브가 돼서 그걸 이제 소설을 똑같이 쓰고 그게 이제 또 영화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007 카지노 로얄에 보시면 다니엘 크레이그가 칵테일 주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베스퍼 마티니라는 걸 마시거든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들어 봤었죠. 여기서 베스퍼는 본드가 당시에 이제 사랑했던 에바그린 연기였던 그 본드걸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베스퍼 마티니는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도 많이 마시는데 맛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007 No Time to Die 개봉을 기념을 해서 이 제임스 본드의 아이템들을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임스 본드의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멋진 제임스 본드의 아이템들과 함께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hris.